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터 김정란입니다. 네, 길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쑥스럽네요. 맞습니다. 제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합니다. 어젯밤에 또 여수에서 올라와가지고요. 이번 주에 사회자님도 대타지만 저도 대타 강사예요. 원래 김명숙 본부장님께서 강의라고 알고 있는데 집안에 굉장히 일이 생겨가지고 대타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타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주에 아마 제가 원래 강의 잡혀 있는데요. 그 시간에 김명숙 본부장님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여기 뵈니까 막 애터미 하나도 모르는 신규 사업자님들은 오늘은 다 휴가 가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기존 사업자님들만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예상에 그냥 우리끼리 사업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괜찮죠? 네. 빅비즈니스 애터미, 우리 빅비즈니스 애터미 하는 거 맞죠? 얼마나 큰가요? 우리 사업이. 막 삐! 이러고 임페리얼님 막 엄청 놀리죠? 예. 맞습니다. 빅비즈니스인데, 진짜로 우리가 빅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나?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더위에도 어디 안 가시고 복잡한 일 많잖아요. 그럼에도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은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으시죠? 네,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계속 이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일산센터에서 사실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큰 빅비즈니스에 애터미는 딱 두 부류다. 이렇게 돈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시는지 각자가 생각해 보라 하셨죠? 네. 애터미는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돈 버는 사업자가 비례로 되게 작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분들은 왜 돈을 벌고 이분들은 왜 돈을 못 벌까?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는구나. 그래서 똑같은 강의를 계속 해야 돼. 네. 여기 이 빈털터리 하는 분들은 애터미를 열심히 하러 다닙니다. 애터미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빈털터리가 돼요. 그런데 애터미를 비즈니스로 하면 막 너무 행복해. 매주마다. 돈이 들어오는 날 기다려져. 예, 다 이렇게 되고 싶으시죠? 돈 버는 사업자로. 예, 그래서 그 얘기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또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돈 버는 부류는 뭐예요? 이 클럽으로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터미에서는 직급이 7단계 있잖아요.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 국장, 본부장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국장 가면은 막 판매사 가면은 매달 200만 원씩 나오는 줄 알고 막 다 판매사 갑니다. 그럼 팀장 가면 이렇죠. 국장 가면 인생 끝나는 줄 알고 이래서 막 직급을 가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판매사 갈 때만 100만 원 나오죠. 직급수당. 근데 그 다음 차수는 어때요? 돈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 계세요. 아니 있잖아. 저 라인은 국장도 집에 갔대. 본부장도 그만뒀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왜? 직급 체계와 이 클럽은 되게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 클럽, 이 클럽에 일단 들어간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애터미를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포기도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오토 판매사 클럽에 들어갔다면 그분들은 거의 애터미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끝까지 간다고 제가 애터미 8년 이상 하면서 저는 굉장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이 클럽을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어. 오토 판매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막 냅다 찍어대면 되잖아, 기준이. 냅다 찍어서. 그러니까 인공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틀에 한 번씩 맞춰서 빙고 30대 30을 맞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30대 30이 맞아야 진정한 오토 판매사 클럽이에요. 그 정도까지가 되려면
조직의 구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클럽이 리더스 클럽, 연봉 1억 클럽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로열 리더스, 연봉 1억에서 2억 아래. 크라운 리더스.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단 뭐야? 애터미에서 돈 버는 사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내가 30만 빙고를 맡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요. 이제부터 돈 셀 일만 남았는데 내가 그것이 안 됐다. 그럼 여기죠. 아직도 이거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해답이 그렇게 얘기했죠. 애터미 하지 말고 비즈니스 하라 시즌2. 지난번에 강의했습니다. 그동안 이 강의 들으시고 애터미 하셨어요? 비즈니스 하셨어요? 비즈니스 하셨어요? 네. 애터미 하셨나요? 네. 둘 다 하셨어요? 비즈니스 뭔지 알려드렸죠?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비즈니스다. 질문할게요. 지금 이제 8, 9, 8월도 이제 벌써 5일이나 지났잖아요. 8, 9, 10, 11, 12. 정확한 목표 세우셨어요? 세우셨어요? 이번 차수 계획 있으세요? 목표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짜임새 있고 지속적으로 경영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걸 갖고서 일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 아,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될 거야. 이번 차수는 그냥 지나가. 아유, 뭐 직급 도전은 저 멀리 있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수입 목표도 없어. 의외로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직급 목표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 직급 목표예요. 저 다음에 본부장 가기 위해서 국장 유지 2번 했으니까 아직 1번 남았으니까 뭐 국장 유지 1번 할 거고요. 팀장 도전할 거고요.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수입은요? 당신의 연봉은 얼마이기를 바랍니까? 이러면 다 대답을 못 해요. 제가 우리 파트너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여기서 다 막히더라고요. 왜? 그건 엄두가 안 나. 의외로요, 직급 목표를 하는 것은 쉬워요. 소나기처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 클럽 목표를 하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클럽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셔야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목표도 없고 뭐 하고 짜임새도 없고 조직적이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고 경영도 안 해. 그럼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애터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이런 형태로 하신다면 빈털털이 돼요. 그래서 애가 터지게 돈이 안 되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 일산센터도 꽤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애터미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못해. 그래서 뭐 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연습하라고 했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얼마짜리? 1억? 예,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이거 강의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하지 않았어요? 네, 호응 좀 해주세요. 날도 더우니까. 얼마짜리 수표예요? 1,000억이죠? 써 있잖아요. 예. 이 1,000억을 벌려면 무슨 직업군이 있어야 이 1,000억을 자산 가치로 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직업으로 이 1,000억 수표 소유하실 수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1,000억을 소유할 수 있는 직업군은 저에게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100억도 안 돼, 10억도 안 돼, 1억도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애터미는 지금 1,000억의 자산 가치라고 해서 빅비즈니스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애터미 사업의 크기. 이거 예전에 우리 파트너들하고 나눴거든요. 세일즈 마스터는 전반기 하반기를 유지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벌잖아요.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에 전반에 250, 250이면 좌우 합쳐서 500만 포인트죠? 매출로는 얼마 일어나야 돼요? 돈으로는 얼마나치 팔려나가야지 500만 포인트가 일어날까요? 1,000만 원 내지는 네. 1,500. 그죠? 포인트 제일 좋은 걸로 팔렸어. 해모임으로 다 팔렸어.
그러면 1,000만 원어치 내 마트에서 보름간 매출이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물티슈야. 그러면은 한 얼마지? 한 2천만 원어치 팔려야 되나? 2천만 원도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어치의 물건이 팔려 나가야 돼요. 그게 한 달에 2번이니까 얼마요? 3천만 원이라고 볼게요. 1년 연 매출로 보면 3천 곱하기 12 해보세요. 얼마죠? 3억 5천만 원. 제가 계산하기 좋게 한 3억 5천만 원어치의 연 매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트에서 온라인 마트를 하는 거잖아요. 이 마트에서 내 마트에서 연 매출 3억 5천만 원어치 정도가 팔려 나가야 산술적으로 보면 내가 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 받는 거죠. 내가 식당을 했어. 우리 가게에서 3억 5천만 원의 매출이 팔렸어. 그러면 순소득이 얼마 정도 남아야 돼요? 1억은 남아야 되지 않나요? 30%? 네, 그래서 애터미는 팔아서 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이렇게 큰 자산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다이아몬드 마사 볼게요. 다이아몬드 마사를 전반기 하반기 오면 최소 400만 원의 소득을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매출로 보면은 곱하기 3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마사는 판매사 4코드가 나와야 되죠. 샤론로즈 마사는요? 12코드예요. 가르쳐줬잖아. 스타 마사는 36. 로얄 마사는 네, 곱하기 30 하면 내가 딱 가르쳐 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곱하기를 해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400만 원의 소득을 받아가시는 분은 내 좌우의 매출에서 적어도 연 매출 10억이 일어나야 돼요. 10억? 여기 1층에 편의점 있죠? 우리 이 편의점 있잖아요. 연 매출 10억 될까요? 편의점 마트 여기가? 한 달에 1억 8천, 1억 팔 수 있을까요? 못 팔 것 같아요. 예. 애터미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샤론로즈 마사는 전반기, 하반기 유지하면 최소 1,000만 원 벌 수 있거든요. 연매출이 얼마 있으려면 30억이 있어야 돼요. 30억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쭉 가보면 전 스타마사인데요. 연매출 100억짜리 제가 지금 유통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연매출 100억이 일어나는 마트를 경영을 안 하면 되겠어요? 경영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영을 안 하면 안 돼요. 자, 로얄마사는요, 4천만 원 정도 수입 받아갈 수 있는데요. 300억. 세이즈마사 108코드, 다이아몬드 36, 이렇게 쭉 나가고요. 크라마사 1,000억이에요, 연매출. 임페리얼 마사는요, 최소 2,000억이에요, 여러분. 빅비즈니스 맞죠? 그러니까 임페리얼 마사는 세일즈 마사 972코드, 다이아몬드 324코드 이렇게 나가요. 거의 어찌 보면은 이런 편의점을 한 1,000개 이상, 1,000개죠. 한 1,500개 될 것 같아요. 전 세계로 1,500개의 이 지점을 내가 소유하고 만들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시스템을 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빅비즈니스를 한다고 머릿속에 대충 감은 오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우리들의 행동은 그렇게 경영까지는 할 생각이 없는 거죠. 빅비즈니스 많으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 했잖아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세계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둘 사이의 기준은 뭐라? 각개인의 의식 구조다. 의식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선진국과 후진국, 이 차이가 기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돈이, 뭐 GNP 이런 것만 따지지 않지 않는 거 아시죠? 중동 국가는 정말 부자죠. 뭐 만수로 막 이래가지고. 거기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 선물을 뭘로 준대요? 네, 람보르기니를 준대요. 국가에서.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국가에서 전 고등학생 졸업 선물로. 이 정도로 돈이 많잖아요. 와. 그런데 그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의식이
의식 수준이 선진국의 수준이 아니라고 판명되는 거죠.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우리도 의식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 의식이라고 말하면 어째 보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생각되어지는 그런 어떤 의식의 흐름이 있잖아요. 생각의 흐름. 이런 흐름이 우리의 의식의 흐름은 지금까지 우리가 종업원으로 살았냐? 내가 항상 CEO로 살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거의 종업원의 의식으로 살았잖아요. 시키는 거 하고 내가 맡겨준 일 하고. 그러나 내 좀 운영을 해본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종업원 의식에서 벗어나고 경영자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연습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연습하셨나요, 여러분? 한 2, 3주 동안? 의식을 바꾸려고 의식적으로 연습하셨어요? 나 그랬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우리 이상수 국장님, 김학인 팀장님 3분밖에 없네? 지금 연습 안 하시는 분은 나는 이미 의식을 다 갖고 있어 이런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우리 집은 뭐 그래도 연매출 한 뭐 50억대. 그래서 괜찮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연매출 2천억이 뜨는 종업원의 의식이 아니라 연매출 2천억의 경영자의 크기까지 커 나가야 되겠죠. 저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진짜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연습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애터미 하실 때요, 첫 번째 독립적 경영자의 마인드를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독립적인 경영자다. 여기가 되면 사실 모든 문제가 내 마음에서 싹 정리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스폰서 파트너 일을 하다 보면은 막 섭섭하고 막 잘 안 맞고 이러거든요. 우리가 단 2줄이니까. 라인도 막 뭐 추천인도 없어. 스폰서가 달아놔도 내 거야. 파트너가 달아도 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의 구조가 많습니다. 특히 애터미가 보상 플랜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갈등 구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독립적이 안 돼. 항상 뭐가 매달려 있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말하는 애도 아시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이 모든 걸 한 방에 정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떠한 섭섭함이나 어떠한 누가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다거나 뭐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한 방의 정리는 뭐냐면 그냥 독립 자영업이야. 이걸로 그냥 나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사실은 내 마음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불만족이 굉장히 감사로워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독립적이야. 그냥 내가 다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스폰서가 한 명이라도 내려줬어. 그러면 엄청 감사하죠. 스폰서가 헬프라도 해줬어. 그럼 엄청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죠? 아무리 스폰서가 많이 해줘도 참, 스폰서가 왜 이렇게 안 도와줘? 나는 왜 혼자야? 혼자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독립적 경영자의 마인드를 연습하셔야 돼요. 저도 애터미를 하다가 저도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내가 스폰서한테 섭섭한 병이 굉장히 심각하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섭섭하더라고. 모든 게 다 막 색안경이 껴지고요. 파트너한테도 불만스럽고 막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짜증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연봉 1억 클럽 이상으로 가서까지도. 그때 제가 다 멈추고요. 저를 계속 이렇게 내 마음을 막 헤집고 들어가 봤거든요. 뭐가 불만이야? 스폰서가 뭘 그렇게 섭섭하게 했어? 그러면 딱히 섭섭한 것도 없었어. 뭐 우리 스폰서님이 딱히 나한테 못 해준 것도 없죠. 왜? 막 라인 한 라인 달아줬지. 이런 센터를 막 뭐 총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그 백으로 이런 센터 해줬지. 막 도와달라는 거 뭐 헬프 다 해줬지. 막 이런데 뭔가가 막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게 막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제가 발견한 건 그거였어요. 아, 너가 두 라인을 네가 양쪽으로 한다고 약간 우세 떠는 것도 있어요. 위세. 당연한 건데 내가 두 라인 다 하고 있잖아. 뭐 스폰서 소실적만 하잖아. 아니 당연한 건데 뭐 이러고 있고요. 약간 또
의지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의지? 내가 혼자 할 건데 그래도 나 혼자 온전히 다 하긴 너무 두렵잖아요.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저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쪼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나 혼자 다 하기는 너무 버겁고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때 좀 스폰서가 좀 이거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되게 그 부정적인 요소로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스폰서 의존도 0%로 그냥 제 마음에 딱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파트너들한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스폰서 의존도 0%, 스폰서 신뢰도 100%.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가 스폰서에게 신뢰는 100% 하지만 의존은 0%로 하겠다. 그럼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모든 게 그때 그 마음 하나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니까요.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동안 뭔가 섭섭하고 불평스럽고 뭔가 짜증스럽고 이런 것들이 다 감사거리가 되고요.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애터미를 하다 보면 파트너한테 내가 애정을 다 준 것 같고 뭔가 속도가 안 맞고 오라 그러는데 안 오고 막 뜻대로 안 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파트너한테 많이 해준 것 같죠. 내려준 것 같고 PB 준 것 같고 도와준 것 같고 뭐 다 준 것 같고 근데 나중에는 불평불만에 막 있는 대로 들어와. 그랬을 때 스폰서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폰서들도 상처 많이 받거든요. 그때에도 이걸 그냥 해봤어요. 너가 정말 네가 진짜 그 파트너의 성공만을 100% 위해서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성공을 위해서 파트너를 도왔고 내 성공을 위해서 파트너에게 PB를 내렸고 내 성공을 위해서 파트너와 동행을 했죠. 내 성공이 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제가 어떤 많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마음에서 복잡해질 때마다 이거 연습해요.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막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습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가 힘듭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 독립적인 이게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스폰서 파트너 또 우리 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껄쩍지근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빨리 마인드셋을 해서 독립적인 경영자의 마인드로 가야 돼. 그러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정리가 되냐면 밖에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가 정리가 돼요. 우리는 대체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스폰서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바뀔 것 같아. 우리 파트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요. 그래가지고 환경을 제가 바꿔주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에서 해결되면 그 해결된 마음이 내가 환경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연습하시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세요.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문화를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시스템이 1번이라는 거, 스폰서와 사업해야 된다는 거, 형제간의 관계, 우리가 왜 비비블 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한 센터에서 공존하면서도 형제라인과의 예절, 뭐 옷차림, 말투, 언어 이런 많은 것들이 밖의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문화들이 네트워크에서는 형성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만 내 스폰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한 인간으로 여러분들보다 제 파트너들보다 잘난 게 없어요. 인생의 연륜도 나이도 학력도 모두 제 파트너들이 훨씬 더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구도상 뭐 그냥 제가 본부장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스폰서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이것도 아니 스폰서가 우리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네요. 당신이 나한테 월급 주니까 월급 안 줘요. 그런데 우리가 왜 스폰서님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이런 조직의 구도의 체계로 이게 굴러가야 우리의 공동의 성공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 하나의 행동이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직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한 이 한 행동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저기 상관도 없는 총장님의 저쪽 우라인의 저 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 내 사업인데 내 마음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죠. 독립적인데 내 사업인데 스폰서 파트너가 존재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개념을 제대로 잘 잡지 않으면 막 헷갈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쪽으로 택합니다. 내가 좋을 때는 파트너로 가. 내가 유리할 때는 스폰서로 가.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내가 언제나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애텀이라 했냐면 나는 파트너에게 언제나 최고의 스폰서가 되겠다. 파트너가 나한테 무엇을 부탁했을 때 완벽하게 해내는 스폰서가 되겠다. 나 때문에 내 파트너가 누군가를 초대해온 파트너가 그 초대자가 나 때문에 비전 떨어져서 애텀이 못하겠다는 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했고요. 또 한 가지의 마음은 나는 스폰서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 우리 스폰서님에게 나는 언제나 1번의 최고로 모범되는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건 제 마음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스폰서님에게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파트너가 많았고요. 우리 파트너들은 또 뭐 내가 제일 훌륭한 파트너가 아닐 수 있으나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이해하세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가 언제부턴가 우리 총장님들한테 그랬어요. 총장님, 애터미는요 너무 네트워크 문화가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 한번 가보세요. 스폰서는 하늘입니다. 예. 근데 제가 애터미를 쭉 하면서 그래 그렇게 해야만 하겠다라고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면은 스폰서의 권위를 최고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세워놓지 않으면요 이 조직은 엉망진창이에요. 오합지졸이에요. 구심점이 없어요. 다 자기 목소리 내고 그러면 굴러가지가 않아. 왜? 말 그대로 스폰서가 월급도 안 주고요. 아니 보상 플랜을 해서 회사가 돈을 주잖아. 한번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네트워크가 이렇게 삐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걷잡을 수 없어서 팀워크가 안 맞춰지는 게 네트워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스폰서를 바라보는 게임입니다. 무조건 스폰서한테 예스 하세요. 그래야만 성공이 있어요. 왜 우리가 뭐 꼭 세뇌 받아요도 아니 그런데 그 예스 해야 되는 스폰서의 기준이 있죠. 그냥 내 위에 달려있다고 스폰서인가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의 용어를 공부하시면 직대 스폰서가 있고 업라인 스폰서가 있어요. 직대 스폰서는 뭐예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주고 나에게 애터미를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을 직대 스폰서라고 합니다. 근데 업라인 스폰서는 뭐냐면 그냥 내 위에 달려있는 사람. 이거 업라인 스폰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스 해야 되는 스폰서는 그 위에 스폰서와 방향을 맞추는 스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스폰서에게 예스 해야 되고 방향을 맞추는데 언제나 시스템에 올인되어 있는 코드인 되어 있는 스폰서에게 언제나 예스 하셔야 돼.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문화예요. 코드인이 뭔지 아시죠? 코드인이 뭐죠? 네? 네. 그쵸. 여기에서 굉장히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스스로. 시스템에 코드인 되어 있는 스폰서는 뭐냐면 시스템에 누군가가 갖다 꽂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꽂는 사람. 이것이 코드인된 스폰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언제나 스스로 자기가 스폰서, 위에 스폰서의 시스템 안에 내가 계속 와서 앉아있는 그런 스폰서는요. 예스 하셔도 됩니다. 신뢰하셔야 돼요. 이거는 문화거든요. 여러분 이거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보상 플랜을 정확히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상 플랜 냅다 들으면 뭐 대충 감오죠. 네. 이거 잘 이해 못 하시고 애터미를 하시다 보면 일은 겁나 많이 했는데 계보도 굉장히 많이 달아놨는데 결과가 없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업의 방향성이 정확해집니다.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럼 속도가 안 나요. 속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상 플랜 좀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고요. 후원 수당은 뭐예요? 무슨 기준으로 돈을 주는 거죠? 애터미 후원 수당은? 매출. 네, 내 하위의 다운라인에 매출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님한테서 얼마나치 팔려나갔어? 매일 정산해서 될 때마다 주는 거죠. 자, 직급수당은 정산의 기준이 뭐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네. 직급수당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직급수당의 기준은 뭐예요? 사람이 몇 명이냐? 사람이 몇 명이냐? 어떤 사람이 몇 명이냐? 세일즈 마스터의 사람이. 네. 뭐냐면 네가 이렇게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마케팅을 이해한 사업자들이죠. 사업자를 몇 명 돈 벌게 해줬어. 이 기준이잖아요. 네. 내가 내 좌측에 다이아몬드 수당 받으려면 내 좌측에 세일즈마스터 2명, 우측에 세일즈마스터 2명을 뭐 해야 되죠? 육성이라는 걸 해야 내가 오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리더십 보너스라고 하죠. 그럼 애터미에서는 후원 수당과 직급상이 뭐가 큰지는 모르겠어. 예, 직급 수당이 크죠. 근데 애터미가 의외로 직급 수당 내 직급에 제가 본부장이잖아요. 저도 사실 매차수 본부장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 수당을 못 받아요. 그 얘기는 뭐야? 네가 본부장이면은 보름에 36명의 세일즈 마스터를 만들어야 네가 이번 보름에 이 1일부터 15일까지 내가 스타마스터의 직급상을 받고 싶으면 좌측 우측에 열 몇 명이지? 36명. 좌측 우측에 36명의 세일즈 마스터를 네가 만들어야 내가 그 직급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기죠.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나인데 세일즈 36명이야. 있어야 스타마스터가 뜨거든요. 이건 너무 크니까 다이아몬드 할게요. 다이아몬드는 4명, 최소 4명 있으면 되죠. 4명이야. 내 코드. 세일즈. 이러면 어때요? 못 받아요. 다이아몬드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예. 심지어 여기에 세일즈야. 여기는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 세일즈야. 그럼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이지만 세일즈 마스터 직급수당은 받을 수 있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도 없어. 그냥 여기만 4명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세일즈 마스터의 수당도 못 받을 수도 있죠.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어는 뭐냐면, 그런데 이 사람이 샤론 노즈를 받고 싶어. 샤론 노즈.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다이아몬드 4명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일즈가 다이아몬드가 떠야 돼. 여기도 다이아몬드가 떠야 돼. 그러려면 여기 세일즈 둘씩이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계속. 여러분, 이 구도가 정확히 돼야 샤론 노즈 마스터의 직급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뭘 찾고 싶으냐면 수없이 많이 여기에 세일즈가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좌우에 세일즈가 되게 많이 떠. 좌우에. 그런데 왜 직급이 안 뜨냐면은 세일즈가 계속 누군가의 다이아몬드가 뜨는 밑에서 세일즈가 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세일즈가 딴 데서만 계속 떠.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쪽에서는 안 떠. 그럼 뭐 직급이 안 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라 그래? 소실적. 리더의 소실적이 안 돼가지고 안 되면 직급상은 안 뜹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해야지. 내가 지금 내가 직급을 찍으려면, 직급 수당을 받고 싶다면 이런 좌우를 잘 벌릴 수 있는
코아를 정확히 찾을 것. 네. 또 찾았으면 그 다음번에 1번, 2번도 같이 찾을 것. 그런데 이 찾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참 어렵습니다. 이 찾는 기준이. 네. 우리 파트너들께 제가 요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그러면 이 코드 누구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돼요? 막 그래서 D형 찾아, D형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D가 있는 거 찾아. 돈 많은 사람, 뭐 어디서 성공해 본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막,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성향 분석하면 막 SC야. 그럼 막 절망하죠. 애터미 막 하러 나왔는데, 야, 성향 분석했더니 막 S가 많아. 어떻게 해, 막, 야,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애터미를 해보니까 제가 기준을 갖고 있는 것, 1번. 1번은 애터미를 해야 되는 간절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애터미를 해야 되는 간절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D형이야. 돈이 많아. 사회적으로 인맥도 많아. 이런 사람이 애터미를 해야 되는 간절한 이유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숨바꼭질을 하러 다녀야 돼, 이분이. 계속. 자발적으로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은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 1번이고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와요, 그냥. 그리고 이런 사람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 제가 계속 우리가 원래 종업원의 의식으로 많이 살았으니까 1,000억을 받을 수 있는 경영자로 계속 연습합시다. 연습해야만 이 1,000억이 저에게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잘 안 변하죠, 우리가? 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생각도 말투도 그렇잖아요. 말투도 1,000억의 경영자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꼬리 흐르는 거 봤어요? 그들은 스피치 학원도 엄청 다니고 연습하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프리젠테이션 똑부러지게 안 하면 못 팔잖아. 그렇기 때문에 엄청 연습하고요. 약속하리고 내가 말하는 거 지키고 자세 뭐 이런 것도 완벽하게 다르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나 욱하는 성격 좀 바꾸라는데 그게 그렇게 안 바뀌잖아요. 심지어 헤어스타일도 좀 사업자의 자세로 바꾸세요 이러는데도 어때요? 저는 원래 이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막 안 바꾸잖아요. 그리고 아니 옷차림 이거 저는 원래 이게 편해요. 막 이러잖아요.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꾸겠어요? 간절한 사람. 성공하고 싶은 것이 간절한 사람은 너무너무 싫은데도 바꿔요. 예스를 스폰서한테 왜 하겠어요? 너무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냥 스폰서가 좀 아닌 것 같은데도 내가 그냥 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나의 여기에서 조금 어지러 막 틀어가지고 겨우겨우 막 우격다짐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낑겨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여기 와서 다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억 성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일을 다 하면서 성공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1,000억대 자산가 사업가 여성들이 저녁에 밥 차려주러 가는 사업가 여자들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밤새도록 밥을 해놓고 나올지언정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지금 막 100억대 지금 계약권이 있는데 저기요, 전 돈 중요하지 않아요. 저의 삶은 남편에게 밥 차려주는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당장 돈 안 들어오니까 매일 똑같은 사람하고 이거 미팅하고 센터에 나오라니까 너무 이게 하찮은 거야. 매일 여러분 네트워크의 문화를 공부하시면 하루하루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긴다면 절대로 부자가 애터미 돈이 안 돼요. 이 하루에 매일 똑같은 스폰서가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오늘 한 얘기 또 한다 할지라도 와서 예스하고 앉아있는 이것도 여러분 모두가 변화입니다. 이걸 요구하는데 안 듣잖아요. 변화하기 싫잖아요. 변화하라고 얘기 좀 하세요. 왜 지적질이세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일단 왜 변화는 뭐냐면 아니 좋은 걸 왜 변화해? 그죠? 막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야. 그걸 변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뭔가가 성공의 기준이 미달하니까 자꾸 변화라고 하는데 그걸 굉장히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예요? 우린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1번이 뭐예요? 애터미를 성공해야 되는 간절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걸 찾으시고요. 찾았는데 속도가 좀 맞아야 되잖아. 그러면 1번은 그거를 줄 세워놓고요. 2번은 나랑 속도가 맞거나 개념이 맞거나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보상 플랜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마구자 그래서 이 보상 플랜 이해하면 명단 작성, 계보도 작성을 엄청 심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무나 누구 한 명 있지? 그러면 어디다 달지? 고민하죠. 계보도 작성 잘 못하는 거 너무 많죠. 제가 언젠가부터 우리 조직에 준비가 안 됐어.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의 인맥으로 내 인맥 넣지 않기. 제가 목숨처럼 지키고 있어요. 목숨처럼 지켜. 왜? 이 사람도 성공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내 1번의 리더도 성공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 오는 A, 애터미 하겠다는 A, 이 사람도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애터미 다 1000억 자산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A는 나의 인맥이야. 어디다 붙여야 돼요? 1번이 준비가 안 됐네? 그 준비가 안 된 건 누가 알 수 있어요? 스폰서가 보면 알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 나는 1번을 성공시키고 싶으니까 여기 많이 있으니까 1번이 소실적이 약하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를 A를 좀 붙이자. A도 힘들고 E도 서로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보상 플랜을 좀 이해하고 냉철하게 좀 애터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하실 일은 내가 하는 모든 거에 비즈니스라는 걸 좀 넣으세요. 인간관계도 앞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비즈니스 좀 넣으세요. 제가 우리 인간관계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팀워크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비즈니스를 빼잖아. 그럼 침묵해 돼. 그리고 그냥 섭섭해. 나한테는 왜 쟤야? 왜 나는 아니야? 그럼 거기다가 스폰서도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스폰서의 비즈니스를 넣고 생각해 보시고 파트너도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나도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파트너의 사업에도 비즈니스를 넣어보세요. 나도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나의 어떠한 일의 결정에서도 그 앞에 비즈니스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성을 찾아. 우리가 감정에 한번 휘둘리면 이성이 안 차려지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은 계속 아니야. 기분 나빠. 여러분 이런 것도 비즈니스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다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보도 보상 플랜을 좀 잘 이해하는데 이 보상 플랜을 이해하실 때도 이 이해라는 것은요 아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뭐예요? 제가 여기 이상숙 국장님이 너무 제 강의를 잘 듣고 계시거든요. 난 이상숙 국장님을 알아요. 국장님도 저 아시죠? 근데 나는 저분을 또 몰라요. 저분이 뭐 이렇게 이쁘고 뭐 이런 거 마사지 샵 했고 이거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격은 뭔지 취미는 뭔지 한 개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애터미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내가 저분을 속속들이 아는 것이 아는 거잖아요. 알아가면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상 플랜도요. 들어보면 후원수당 지급수당 이런 거구나. 오케이.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스폰서랑 계보도를 놓고요. 내 명단을 가지고 매일 계보도 미팅을 하면서 계보도 하나하나를 형성시키고 만들어 가면서 실제로 느껴야만 내가 그것이 이해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파트너들을 보면은 스폰서랑 상담을 잘 안 하고 자기가 그냥 계보도 짜고 애터미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애터미를 실무를 잘 몰라. 매출 치는 걸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저 팀장은 어떻게 해서 나왔고 저 오토 판매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저 총장님은 어떻게 저 큰 조직을 만들어 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하셔야 됩니까?
스폰서랑 함께 계보도를 놓고 실제로 내 명단을 하나하나 내 영혼을 불어넣어서 조직 하나하나 마디마디마다 내가 만들어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한쪽은 어때요? 이 마디마디 하나하나 요 한 명 달 때 한 명 달 때마다 내가 안 하잖아요? 알아, 내 거야. 근데 몰라. 그래서 파트너들이 지금은 안 그런데요. 제가 리더스 클럽 갈 때까지 저기 파트너의 누구죠? 밑에 소비자까지도 자기도 기억 못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죠. 왜 그래요? 네, 나는 너무 관심이 많아. 왜? 그 하나의 소비자가 임페리얼이 될지 크라운이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너무 나에겐 소중해. 그런데 이 계보도 잘 아직 못하시는 분, 이해 못하는 분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한 명 갖다 놓고 누구한테 한 명 띡 붙여주고. 거기 힘드니까 여기 띡, 저기 띡. 여러분, 이거는요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혹시 내가 좌우에 하나하나의 마디마디가 하나하나가 나의 영혼의 숨결이 깃들여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애텀이 돈 못 버는 사람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내 밑에 셀프 리더가 나와서 내가 그 셀프 리더만 미팅할 수 있어. 그럼 다 밑에까지 알 수 있어. 그러면 괜찮은데 아직 내 라인에 맞게 셀프 리더가 아직까지 안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다 내 손으로 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폰서와 함께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이 성공의 두 바퀴가 있는데요. 자전거가 이 바퀴 두 개 있어야지 굴러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바퀴가 뭐냐면 하나는 팀이고 하나는 나예요. 팀과 내가 잘 조화롭게 가면 여러분이 성공이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 성공의 두 바퀴의 팀은 뭐냐면 시스템으로 묶는 겁니다. 이렇게 미팅에 오고 팀 단위로 하고 시스템 안에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같아지면 팀워크가 높아지죠. 팀이고,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내가 할 일은 A코어라고 생각해요. A코어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팀워크,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1000억을 가치를 만드는 일인데 바깥에서의 다른 도구는 나 혼자 나의 개인의 능력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그건 아니잖아요. 나 혼자 못하니 이 1000억의 가치를 우리 같은 일반 개인이 모여서, 개미 집단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팀으로 가자. 팀으로 집단의 성공을 이루자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팀워크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팀워크는 술잔 부딪히는 것이 팀워크가 아니에요. 노래방 가서 뭐 흔들고 와싸 기분 좋다 화이팅! 그리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마음의 앙금은 하나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거 많이 해봤거든요. 그냥 우리 저기 밥 한 끼 먹고 풀자. 그래가지고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다 얘기해. 그런데 어때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한 게 그 다음날 더 문제야. 그래, 그때 나는 이랬거든 저랬거든 막 이렇게 솔직하게 뭐 네가 그때 내가 기분이 나빴거든, 맞아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게 미성숙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각자가 또 생각해. 뭐라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랬다고 이제 막 밤새도록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더 틀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술잔을 부딪히고 팀워크 맞출 생각 아예 하지도 마세요. 기분 좋은 팀이 술을 마시는 거지, 문제가 있을 때 술잔 먹고 밥 먹고 풀자 이거는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팀워크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되냐, 이거죠, 이거. 여러분, 이 그림은 세 사람이 이렇게 이 삼각형을 항상 유지해야 돼. 이게 게임이라고 하면 이 삼각형이 팽팽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 사람이 이걸 왜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이 게임을 왜 해야 되는지 이 개념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아니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왜 붙잡고 있어야 돼? 이 한 명이 그랬다고 보세요. 그럼 이 삼각형이 어떻게 되죠?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하시는 우리 팀 한 명 한 명이 왜 이 시간에 와야 되고, 우리가 강사 트레이닝을 왜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걸, 이거 왜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개념이 명확해지면 조금 힘들더라도 붙들고 있게 돼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는 뭐 별로 해당도 안 되는 것 같고, 이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한 명은 이렇게 힘을 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팀워크가 안 돼요. 애터미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팀워크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팀워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오라고 그러고 스폰서한테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념이 명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을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교육 사업이죠. 왜 시스템이 계속 와요? 개념을 바꿔야 돼. 세뇌? 네, 세뇌 받아야 됩니다. 왜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파란색을 빨간색이라고 하는 건 세뇌죠.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파란색을 빨간색이라고 그래? 그건 세뇌예요. 근데 파란색인데 파란색인 걸 몰라. 파란색인데 그 사람이 노란색으로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해서 이거는 네가 알고 있는 건 노란색이 아니고 파란색이야 라고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교육이잖아요. 애터미 교육도요, 뻥치고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현혹시키고 이런 게 아니지, 사이비가 아니거든요. 제대로 알고 개념을 잡는 것은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센터에 나오셔서 제대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요, 되게 팀워크를 해치는 많은 사람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시스템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세미나에 잘 참석 안 하고 어쩌다가 나와서 들어. 어쩌다가서 나와서 자기가 이제 시스템에 참석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매일 나와서 얘기한 사람 이해가 돼. 오늘 1, 2, 3, 4, 5, 6, 7번이 있었는데 오늘은 7번 얘기하는데 7번만 듣잖아요? 이해가 안 돼. 근데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나와서 들은 사람 이해가 충분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왜 시스템에 올인하고 있는 스폰서랑 그 팀하고 해야 되냐면 이 개념이 똑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념이 명확해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조용해져, 팀이. 그리고 팀원 개인의 실력이 올라갈수록 성과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여기 테이블에 5명 모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초대자가 한 명 왔네? 누가 앱솔루트 산대. 앱솔루트 설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한테 사업 설명을 하래. 근데 사업 설명할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과가 올라가지 않죠. 그러니까 팀원 한 사람 개개인의 실력을 올리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농구 팀이 올림픽에 나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팀 훈련도 하죠. 팀이 모여가지고 야, 너는 저기 어시스트 잘해. 너 슛을 잘해. 방어 잘해. 발이 빨라. 뭐 이런 자기 포지션이 있죠.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가 실력을 자기가 맡은 분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팀으로 연습하라고 감독이 모이라 했는데 안 모여.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맞는 거지 뭐. 그때 야 A 플랜이야 B 플랜이야 했는데 A 플랜이 뭐야 버벅거려. 그러면 지는 거지 뭐. 그리고 그거 끝나고 또 뭐해요? 팀 훈련하고. 개개인은 뭐 하죠? 개인 트레이닝 하잖아요. 지가 뭐 레슨을 받든 뭘 하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올림픽에 금메달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애터미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팀전이지만 우리 팀이 뭔가 그 팀의 성과를 내려면 개개인의 한 명이 다 우수해야 돼요. 전 팬텀싱어 좋아하거든요. 팬텀싱어 아시나요? 애터미 하시는 여러분. 포레스텔라는 아시나요? 네. 그 한 명 한 명 베이스 테너, 뭐 카운트 테너 너무 잘하지 않나요? 한 명 한 명이? 고우림. 예, 너무 잘해요. 고우림, 김연아 남편. 그런데 그들은 화음은 뭐예요? 팀워크 잘 맞잖아요. 애터미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그거 못해요. 싫어요. 안 해요. 저 그거 시키려면 애터미 안 했어요. 하지 마세요. 천억을 무슨 그거 아니 여기 와가지고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강사 트레이닝 싫어요. 매출 치는 거야. 저 머리 아파요.
아니 여러분 그래가지고 팀워크가 맞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팀이 만약에 뭐 한 10명이 있다 그러잖아. 그럼 한 명만 새 빠지게 일하더라고요. 거기에 본부장만 새 빠지게 일하고 국장만 새 빠지게 일해.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아유 뭐 해주겠지 뭐. 나 그거 안 해주면 그만둘 거야. 협박을 해. 저는 우리 라인 그만두세요. 막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1,000억을 벌겠냐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시고요. 사업의 속도가 좀 같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한길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죠? 막 안 따라와. 그럼 뭐라 그랬어요? 버려! 그리고 다음 찾아. 이거는 버리라는 것은 제끼라는 게 아니라 왜 다 각자의 의지가 있는데 난 1,000km로 가고 싶은데 우리 사장님은 그건 너무 심하잖아. 나 100km야. 그럼 분쟁이 일어나니까 나랑 속도가 맞는 사람이 나올 때 찾아서 같이 가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를 좀 빨리 좀 내면 좋겠어요. 그 부산까지 가는데 KTX 타는 게 빠르지 않나요? 어차피 갈 건데. 막 그 뭐 완행열차인가 뭐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야, 제가 몽골에 갔는데 에르테네트라는 곳이 기차 타고 13시간 가거든요. KTX 타고 가면 제가 볼 때는 한 3시간이면 갈 것 같아요. 저기 한 5시간? 근데 거기 그렇게 느려. 우리도 여러분 나의 애터미는 도대체 몇 킬로로 가고 싶으신 거예요?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급하게는 싫은 거야. 그게 제가 얼마 전에 멘탈의 연구소사 읽은 책에 그 정확히 나와 있었잖아요. 그 평균의 함정. 돈은 벌고 싶은데 그 빨리게 가면 우리는 알아, 직감적으로. 내가 뭘 변화해야 되는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거든. 그건 싫은 거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건 거부. 그럼 우리 마음을 좀 정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팀워크가 좀 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DISC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저희 팀장 워크숍 했을 때 D형은 D형끼리, 뭐 I형은 I형끼리, SC형은 SC형끼리 모아놓으니까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통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 맞아. 우리는 다 정상이었어. 우리가 엄청 구박받았는데 막 우린 다 정상이야. 문제가 없어. 막 좋아가지고 막 D형은 뭐 SC형은 나와가지고 막 D형한테 막 손가락질하더라고. 너네들이 흘린 거 우리가 다 챙기고 다녔어. 막 이러면서 예, 우리가 얼마나 감해야 되는 줄 알아. 막 이러고 이렇게 저도 그런 파트너들이 그렇게 나와서 하는 거 보고 아 맞아 나도 이해가 좀 적었구나. 나도 어쩔 때 막 왜 저래요 저 파트너? 근데 내가 그 성향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붙어요? 가속도가 붙습니다. 팀워크의 가속도. 요거는 팀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예, 팀워크의 극대화 저는 A코어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고 이거 예. 이거는 내가 개인으로 트레이닝 해야 돼요. 개인 트레이닝. 이것만 매일 한다고 하면 이거를 매일 했는데 6개월 안에 오토 판매사가 안 됐다? 제가 변상해 드릴게요. 진짜. 여러분이 지금 애터미 그냥 완전 생초보 아니시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6개월 동안 내 이 A코어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했어. 이러면 반드시 6개월 안에 성공자의 클럽에 들어갑니다. 제품 애용을 미친 듯이 하셔요. 근데 애터미인들이 그렇게 제품 애용을 많이 안 해요. 해모임 드시는 분들이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게 열렬히 안 먹는 사업자도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신제품 안 써본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제품 애용을 내가 하면 뭐가 돼요? PB가 발생하잖아. 우리 일은 나에게 잘 파는 일이죠? 우리 집에만 성실하게 잘 팔아봐요. 무슨 콜라겐은 그렇게 잘 떨어져. 우리가 또 콜라겐은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한 달에 그 2박스 먹는 거죠. 근데 저는 하루에 2개씩 먹거든요. 그리고 막 심지어 파트너도 줘. 그러면 막 5일 안에 없어져. 한 박스 들고 나면 하루에 다 없어. 그러면 내가 소실하는 포인트도 전 사업자니까. 그런데 사업자들이 이렇게
제품을 애용하면 당연히 우리 라인에는 기본 매출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한테만 잘 팔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제품에 감동이 가득하게 되죠. 예. 그러면 그 파급 효과로 뭐가 돼요? 여기 소비자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소비자 전달을 하면 PB가 극대화되잖아. 나도 쓰고 누군가에게 전달했어. 자, 그럼 뭐야? 이 소비자 전달을 왜 합니까? 사업자 발굴의 사전 작업이잖아요.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매일 하셔야 됩니다. 소비자 전달을 왜 해? PB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 발굴의 전 단계, 초기 단계가 소비자 전달이에요. 사업자 발굴의 사전 작업. 그리고 이 소비자 전달의 사전 작업을 진행시키면 STP를 해야죠. 내가 애터미를 왜 하는지, 애터미의 가치가 뭔지를 여러분 직접적인 사업자 작업을 하는 거죠. STP는. 진실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사실은 너한테 왜 왔냐면, 내가 사실은 애터미를 왜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신뢰 쌓기를 해야죠. 나 인맥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신뢰 쌓기를 매일 해야 돼. 명단 고객을 확보하는 일이죠. 제가 애터미라니까 나 좀 인생 좀 잘 살 걸. 명단이 없더라고.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막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주고 못 살거나 막 친했던 막 연락 자주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면 되죠. 지금부터 계속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친절하게 하고 카톡 보내고 뭘 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명단이 늘어나는 일이죠. 개척이 왜 그거를 콜드 컨택이라고 하죠? 애터미에는 콜드 컨택이고 웜 컨택이 있어요. 웜 컨택은 지인으로 출발하는 거고, 콜드 컨택은 모르는 여기 이렇게 박하길 회장이 요즘 김강렬 임페리얼이 300명한테 애터미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100명 하다가 지난번 목요일은 200명 하라 하시대요. 웜 컨택으로 200이 되겠냐고요. 콜드 컨택으로 200을 해도 된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신뢰 쌓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 3석, 성공의 보장이죠. 팀워크와 방향성을 맞는 거고, 상담, 개인 레슨이죠. 빠른 성장. 아까 제가 다 얘기했어요. 책 읽기 너무 중요합니다. 책 읽기 개념 정리되고요.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동영상 성공자의 강의 듣기, 열정 유지, 에너지 충전. 책 읽기와 동영상 듣기는 좀 달라요. 동영상은 진짜 충전이에요. 막 열정이 막 솟아나. 그리고 번뜩번뜩하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미나장에 앉아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막 사람이 막 생각이 나. 맞아 나에게도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 나도 이불 장사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생각이 나고, 어머 나도 저런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어머 나도 저렇게 소화기를 어째 해야 되겠다, 막 이런 거 생각이 나죠. 그런데 책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책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으면서 사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들어본 동영상은요, 순간적으로 힘을 내지만 그것이 나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 세포에 들어가서 내가 큰 사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깨달음은 반짝이는 건 있지만 그게 나를 넓혀주지는 않더라고요. 자꾸 이제 휘발성이 많아. 근데 여러분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글자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읽는다면 개념이 잡혀버려요. 그리고 통해. 이것과 저것이 나중엔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넓어지게 됩니다. 애터미 왜 넓어져야 돼요? 다양한 사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천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코어로 좀 훈련하시고요. 요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나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 사람만 큰 성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뭐예요? 그물. 여기 그물에 막 고기 겁나 많죠? 예.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이렇게 많기를 바라시죠? 예.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그물에 막 찢어지게 막, 그죠?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크고 깊은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얕은 바다에서는 저런 물고기가 저렇게 많이 잡힐 수가 없어요. 만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일반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라는 거 다 두려워요. 혼자 나가기 두렵고 뭐 하기 두려운데 그래서 뭐 필요하죠? 용기를 내야 돼요. 그리고 애터미를 알아들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끼리 팀워크를 맞춰서 손 꼭 붙잡고 넓고 큰 바다로 나가서 네, 저렇게 만선을 해서 선억제 자산으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리모델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